감사합니다. 우리 도한여 교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오랫동안 된장 한 20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음식, 정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산골에서 음식 만들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된장을 20년 만드셨습니까? 네. 제가 참 결례되는 말씀 좀 드리자면 사실 고정관념 속에 네. 첼로를 하시면 왠지 파스타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첼로 옆에 된장이 있었군요. 근데 첼로하고 된장하고 굉장히 맞는 이유는 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이었고요. 네. 발효식품을 만드는 것이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같았어요. 자, 우리 도한여 교수님의 우리 안전한 먹거리 위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첫 번째 스토리텔러 도한여 교수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 사이버대학교에 외식농수산 경영학과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통식품 개발,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과가 생겨서요. 거기서 이제 제가 된장 만든 지 굉장히 오래됐고 여러 가지 장아찌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첼로를 하다가 강원도에 시집을 갔어요. 깡깡촌이에요. 7가구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농사 져놓고 누가 사러 오지 않으면 그냥 굶어요. 같이 뭔가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럼 콩농사를 짓자. 그래서 된장,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앞으로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된장을 만들 시간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콩농사 져서 된장을 담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된장을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굉장히 몸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10손가락이 다 이 관절염, 그 다음에 4번, 5번 척추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된장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끼친 문화적인 어떤 악행들이 이제 쭉 써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밀주라 그래서 술을 못 담그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300년 된 누룩 어디에 있게요? 일본에 있습니다. 미생물 연구하는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것도 무늬만 된장이고 무늬만 간장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성격을 굉장히 참을성이 있는 곳에서 참을성 없게끔 만드는데 음식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된장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딱 읽으니까 제가 갑자기 숙연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여지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다시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품학으로 대학원을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책임감이 있지요. 왜냐하면 음식이 성격을 만든다는 거 대충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이들이 음식을 굉장히 편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유식을 먹이죠. 이유식을 먹일 때 그냥 된장 조금 타서 먹이고 김치 빨아서 주면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된장도 잘 먹고 김치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먹이고 우리가 정말 아이를 위한다고 외제 이유식을 먹이죠. 그럼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음식의 맛이 뭐예요? 조미료가 들어있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니까 방부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먼저 접하게 되지요. 제가 이제 된장을 만들다 보니까 된장이라고 하는 음식은 오래 걸려요. 보통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콩을 추수를 하지요. 콩을 추수를 해서 이제 메주를 만듭니다. 메주는 보통 4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려요. 이 메주를 가지고 장을 담그죠. 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걔가 이제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만드는 균이에요. 걔가 가장 좋을 때가 정월이에요. 이때 근데 정월에는 또 물이 달라요. 산에 가보면 정월 달에 이제 눈이 굉장히 저희는 이제 산골이니까 눈이 뭐 1m 이상 쌓여 있습니다. 그 밑으로 흐르는 물을 표충수를 길어다가 된장을 담급니다. 소금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소금 1이면 물은 4배야. 1대 4의 비율로 해서 담으면 되게 맞아요. 소금은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미리 사세요. 천일염을.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간수를 빼면 이렇게 간수를 빼게 되면 소금의 맛이 고소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뺀 소금을 넣고 이제 된장을 담그게 되죠. 그래서 된장을 담가서 45일이 되면 된장과 간장을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간장은 달여요. 보통 이제 6시간 정도를 달이는데 간장을 달이는 것도 있고 안 달이는 것도 있는데 간장을 달인 것은 맛이 깔끔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지요. 그래서 국이라든지 이렇게 깔끔한 음식에 넣고요. 달이지 않은 것은 적어도 3년 정도를 햇빛에서 살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간장은 보통은 나물 무칠 때 쓰면 굉장히 구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장은 대개 한 3년 정도가 넘어야 우리는 숙성이 끝났다고 봅니다. 발효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된장도 3년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제가 이제 경험상 3년까지가 발효로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 번 하면서 느꼈고요. 그 된장으로는 된장 샤브샤브를 해서도 굉장히 맛이 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된장은 노래야지 진짜 된장이야 그러지만 노란 거보다는 검은 갈색에 가까운 것이 발효가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주를 소금물 부어서 45일 됐을 때는 그것을 꺼내서 한 주바퀴 다 치댑니다. 치대서 다시 집어넣지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콩으로 그냥 먹었을 때 단백질의 섭취할 수 있을 때 흡수하는 거 있잖아요. 몸에서 이게 고기는 단백질 흡수량이 30%, 된장 85%, 간장 98%.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고기 반찬 안 드셨어요. 식물성 단백질인 된장찌개 매일 드셨죠. 그죠? 청국장찌개 드시고. 이랬을 때 단백질을 흡수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간장 같은 경우를 물을 마셨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 흡수가 되죠.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염분 흡수되죠. 물 있죠. 거기에 핵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이 같이 있어서 완전 식품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제 고갈된 것도 이제 다 낫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변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된장이나 간장이 변비를 없애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서요. 아침에 공복에요. 된장을 물 한 컵에다 한 숟갈만 타서 이렇게 으깨가지고 드시면 변 보는데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술싸움하러 갈 때 간장을 한 종지 마시고 가면 절대로 안 취했대요. 해독력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덥잖아요. 아직 더우니까 생선 요리 하실 때는 꼭 간장을 넣으세요. 조선 간장, 집에서 담근 간장을 넣으시면 해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렇게 된장이라든지 간장이라는 것들을 한번 집에서 좀 담그어서 집안의 식구들의 건강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음식 중에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김치죠. 그죠? 김치는 무기질도 많고 비타민도 있고
우리가 이제 요구르트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유산균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김치를 만드실 때요, 집에 그 과일들이 굴러다니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갈아서 넣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부추김치가 굉장히 강장제로서도 좋고 좋은데, 그때는 복숭아를 갈아서 넣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김치를 하셔서 살도 빼시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러죠. 그게 웰빙이죠. 잘 먹고 잘 사자. 이건 개인적인 거고, 요새는 로아스죠. 자연 생태계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웰빙이 로아스예요. 그래서 로아스로 가는 게 굉장히 추세인데요. 제가 여지까지 써본 콩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직선거리로 해안이, 그러니까 바다가 15km 이내에 있는 콩, 그것이 가장 맛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는 이제 강원도니까 삼척 쪽에 이제 동해 바다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콩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해에서 나온 콩은 무슨 물을 써야 될까요? 동해에서 나온 물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콩은 전라도 물을 써야 돼요. 제가 실험하느라고 전국의 물을 이제 각 팔도의 물을 길러다가 한번 담궈봤는데 된장 맛이 다릅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요번에 된장을 많이 드시는 게 아무래도 몸에 좋으시니까요. 된장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신토부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토,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풀들은 보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집에들 돌아가시면 요새 이제 깻잎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좀 장아찌도 좀 담그시고요. 간장으로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클들 많이 만드시죠 요새. 그러면 뭐 양파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무도 좀 집어넣고, 그래서 오이 집어넣고 해서 피클도 좀 담그셔서 조선간장으로 담그실 때, 조선간장을 보통들은 짜다 냄새나다 그래서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조선간장으로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선간장이 아주 까맣게 됐어요. 그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간장을 1을 부어요. 그래서 합한 다음에 물에 간장 양만큼의 물에다가 1대1 한 거에다가 까만 콩,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양파를 넣어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것들 많잖아요. 마늘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다음 멸치 좀 넣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팍팍 고듯이 이렇게 삶아요. 그런 다음에 건져내고서 이 간장하고 요 물하고 섞어요. 요때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면 외간장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모든 요리를 하실 때 그걸 쓰시면 아주 굉장히 맛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너비아니 구이 많이 해 드시죠, 그죠? 너비아니 구이 하거나 돼지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실 때요,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넣으시고요. 양파를 잘게 다져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서 좀 푹 익혀요.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닭매운탕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버무리시면 돼요. 그다음 생선조림, 그다음에 우리가 돼지고기 무침할 때 고추장만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소고기 등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앞뒤로 한번 적셨다가 그냥 놔서 구워 드셔보세요. 누린내 전혀 안 납니다. 생선했을 경우 비린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간장을 가지고 미리 소스를 좀 만드셨다가, 우리 지금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이렇게 전통식품 또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얼마나 건강해지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I paid my dues.